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총훈입니다. 해원의 시세 이야기 지난주에는 하루 쉬었는데요. 오늘 화요일에서 2021년 5월 25일 현재 시세 이야기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점점 나오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폭락에 대한 개인 대처 방안, 향후 가상화폐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해원 컨설팅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어저께 뉴스를 보면 디지털 금값 폭락하자 진짜 금값 수직 상승이라는 말이 있네. 두 번째로 보니까 시총 2,100억 김치코인 자본금 800억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는 ICO 즉 ICO가 시금에서 상장한다는 말은 그런 동일한 개념인데 코인을 상장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회사들 싱가포르, 스위스에 해외 법인 만들고 가상화폐 발행했다. 외국서 발행된 코인 문제 생겨도 국내 모 회사의 법적 책임 못 묻고 해외 법인 소송 내도 보상 힘들어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가상화폐 피해 커지는데 금융위 대책 없이 팔짱만 끼고 있다. 금융위 워크숍 선소리 본물 코인 규율 시스템 도입하고 금융산업 핵심털 고민해야 된다는 뉴스가 있네요. 그러면 잠시 코인 한번 시장을 한번 볼까요? 가상화폐 현재 시황을 보면 봐드린다면 여기에 보면 2021년 4월 14일만 하더라도 거의 8천만 원 넘게 찍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뚫어보면 1억까지 간다고 했다가 뭔가하고 떨어졌고 현재 비트코인만 보고 있는데 이쪽 보면 이쪽 바닥이 상바닥이다 했는데 결국 상바닥도 못 지켜 다시 또 더 떨어지는데 얼마까지 더 떨어질 건가 라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선까지 다시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왜 이렇게 떨어지고 했던 배경은 보면 그러자 며칠에 머스크가 금마가 자기네들은 자동차 결제를 안 한다 하고 떨어지고 다시 또 중국도 여러 가지 거래를 못 막겠다 거래를 허용 안 하겠다 강력하게 얘기들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 한번 볼까요? 알트코인 대표적인 것이 도지코인인데 도지코인은 상당하게 890원까지 5월 9일 올라갔다가 지금 363원까지 올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64원에서 쭉 거래되다가 이렇게 폭락되었는데 이것도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농후하죠. 그렇죠? 그 다음 니오스는 알트코인이라는 말은 그렇고 또 하나 알트코인의 대표적인 말을 쓰는 것이 리플을 보면 과거에 리플이 보면 2,700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4월 14일 날 2,400원 되고 이제 드디어 2,700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또 이제 미끄러지고 그랬는데 물론 이 머스크라 또 중국발 영향으로 심해지죠. 그렇죠? 이제 이 코인들은 향후에 더 이선까지 다시 더 내려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1차 저지선은 여기까지 내려가고 아마 2차 저지선이 여기까지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최근에 코인 떨어지고 어떤 신문에는 보니까 코인 떨어져 가지고 진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출하는데 안 돼서 그 다음날 월차까지 휴가까지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폭락 장세에 어떻게 할 건가, 향후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살펴볼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투기하고 투자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투기하고 투자. 투기는 말 그대로 이 도박이잖아요. 일종의 도박. 투자는 상대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빚투라는 말할 때 이제 빚을 내서 투기를 했다, 투자를 했다는데 사실 빚을 내서
뭐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빛을 내서 하는 것은 투기죠, 그렇죠? 투자하고 투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내가 그 돈을 그냥 없어도 되는 돈, 쉽게 말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 돈이 시점에서 뭐 누가를 기부를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부는 내가 상대방한테 돌려받을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한테 그 돈이 없어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코인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뭐 다른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코인이나 주식판에서는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돈은 내가 없어도 될 것들은 그때 내가 어떤 코인을 산다는 거면 투자하고 되고, 그렇지 않으니까 빛을 내서 뭐 한다는 것은 투기죠, 그렇죠? 투기를 하다 보면 망하기 십상이죠, 그렇죠? 코인판은 보면 뭐 주식시장은 아침에 뭐 9시든 뭐 8시부터 또 오후 3시까지 2시까지 뭐 이렇게 거래를 하지만 코인은 24시간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거래하고 또 뭐 김치 프레임이 있고,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김치 프레임은 비트코인이 39% 떨어질 때 김치 프레임이 뭐 69%까지 다운됐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인판은 상당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 어떻게 하냐면 투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첫 번째, 절대 투기는 하지 마라. 투자를 해라. 그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대로 이 돈 정도는 없어도 되는 정도, 그런 돈은 뭐 이제 묻어두는 차원에서 하면 되고, 두 번째를 할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알트코인을 위주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네요. 알트코인은 말은 통상 뭐 1원에서 최소한 제가 허용할 수 있는 그게 한 600원까지 요 사이에 있는 이 시세가 허용되는 것들은 알트코인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뻥튀기면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떨어질 때 더 이상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뭐 한 개당 3천만 얼마를 한다 해서 이걸 한 개당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이 사토시 개념으로 조금 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하고 싶은 사항은 그럼 어떤 코인들을 투자할 건가, 뭐 알트코인 모든 다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잘 살펴보라는 거죠. 발행 주체가 누군지.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주식 같은 발행 주체가 많잖아요. 뭐 국내 대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발행 주체가 누군지 한번 잘 살펴보고, 이 발행 주체가 어떻게 국가든 사회든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 회사가 과거에 여러 가지 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짜로 돈을 줬다는 그런 의미로 사회 기여도를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뭐 세계 또 빌 게이츠처럼 그들은 사회 기여도 많잖아요. 어떤 그런 제품이나 기술 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회사의 자본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코인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술 공헌도나 사회 기여도가 높은 그런 회사들이 만든 코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나도 거기에 좀 참여를 해서 뭔가 모르게 나도 그 뭐 자본으로 참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코인을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데 코인을 발행을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검색해 보면 발행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공부를 해보고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끝으로 제가 끝은 아닌데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코인 사기가 많이 있거든요. 사기는 어떤 경우에 많냐면 현재 업비트나 뭐 비썸이나 국내 큰 대형 상장이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코인에 대해서, 아까 말한 이제 곧 상장한다는 그 빌미로, 곧 발행한다는 빌미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하나에 이런 식 주겠다. 얼마 사라. 과거에 뭐 T코인이나 C코인이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상장되지 않으지 꼭 상장되면 몇 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이 나중에 실제로 됐다 그러면 상당합니다. 실제로 상장 안 됐다 그러면 상당히 실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또 그 상장 발행됐지만 그 후에 상장된다는 또 보장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그 투자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런 코인들에서 누가 코인을 하나 그러면 나중에 상장돼서 우리가 각종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뭐 어떤 비트는 비싼되면 매월 며칠을 상장된다 그러면 상장되자마자 뛰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요때 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과거에 상장되는 수 보면 이게 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상장되면 요때 내가 샀다고 한들 여기서 요 높이로 보면 요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를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죠? 굳이 상장 안 되고 그런 리스크가 큰 상태에서 굳이 살 필요가 뭐 있겠냐. 근데 과거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현찰을 원하지 않냐고 상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리드리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 그 대장주가 뭐 리드리움이거든요. 리드리움인데 뭐 리드리움 한 개를 주면 한 개를 사서 리드리움을 보내면 뭐를 준다고 코인 뭐 몇 개를 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상장되면 뭐 나중에 더 많이 이익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상장됐을 때 리디움 가격보다 더 오르면 괜찮은데 그런데 리디움 가격보다는 떨어지거든. 결국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현재 새롭게 코인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현재 상장되지 않는 코인들을 누가 사라고 하면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아까 말한 그런 사회 기여도가 높은 그런 쉽게 말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우리나라의 국제 그런 회사들이라면 진짜 믿을만 한다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회사의 자본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냐는 거는 대부분 사기다 말씀드리고 그다음 향후에 이제 코인에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뭐 비트코인 지금 뭐 아까 시세를 보니까 8천만 원에서 얼마 거의 4천만 원에서 거의 50만 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인들은 어차피 이렇게 폭락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뭐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딱 묻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설명할 제 유튜브 영상도 뭐 기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신금융 질서거든요. 새로운 금융 질서 중에 하나의 자리 잡고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같이 코인이 발생된 그 계기가 뭐 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기 위해서 사적으로 금융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든 거거든요. 새로운 금융 질서라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있잖아요. 뭐 과거에 우리 화폐 역사를 보면 조개 껍데기로도 뭐 화폐를 쓰는 적도 있고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이제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현재 와가지고는 현재 지폐는 이와 같이 동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러한 코인들은 탈중앙화, 정부로부터 어떻게 간섭받지 아니하고 사적 금융 시장에서 자연하게 교환을 할 수 있는 가치로 평가를 받자라고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관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폭락 장사에서는 대처 방안은 잊어버리고 내 본업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예. 본업에 충실하고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신문에 많이 뭐 언론 지역 많이 떠오르니까 그때 가서는 뭐
어느 정도 회복됐다 그러면 이제 뭐 처분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투자 금액은 회수하고 이익금은 그대로 놔두고 또 뭐 심심풀이 땅콩 형식으로 또 운영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절대로 내가 그 돈이 없어도 될 정도로만 코인에 대해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폭락 장세에서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아이고 아까워서 다시 또 팔고 있으면 또 내가 판 코인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심리가. 그러면 다시 또 이 따라잡으려고 또 이 올라가면 또 내 돈 요 코인 NS 리플은 내가 1000개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팔았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판 코인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 그러면 이때 내가 다시 잡으면 이 코인 숫자가 1000개 아니라 한 800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보유 코인 수가 적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손해가 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코인 숫자를 지키는 방안은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코인 시장이 회복된다. 근데 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인은 정부로부터 탈중앙,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고 사적 시장에서 내면적으로 어떤 재화의 교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고, 어떤 시스템에 대한 활용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니까 그때까지 참고 본업에 충실하라고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네요. 자, 해운이 시작이 오늘은 간략하기와 같이 가상화폐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